그러면 지금 민심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 51, 김문수 후보 31, 이준석 후보 8, 없다 8, 모르거나 응답 거절이 1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결과고요. 뉴스원의 의뢰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상대로 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기간이 국민의힘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정해진 이후 조사인데 이거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일단 감사한 지지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번 새로운 대한민국을 얼마나 열망하시는지가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이 정치가 정치답지 못한 모습,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정치인들 본인들만의 싸움, 어쩌면 국가기관들이 계속해서 무너져가고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대통령 가족에겐 그러한 모습이 적용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네. 대한민국 전체가 가라앉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것 같고, 반대로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정치적으로 쌓아 올려왔던 여러 가지 성과, 이거를 투영해서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의 괜찮은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전 들어있다고 봅니다. 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의 경우는 지금 거의 본인들 스스로의 어떤 자중질환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저는 이번 이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후보 강탈 시도가 있었잖아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갑자기 이 새벽에 기습 입당을 하면서 후보 등록을 하고 그러면서 강탈을 시도했다가 그것이 당원들에 의해서 실패를 했거든요.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일정 부분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가는구나라는 측면에서 이번 대선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 발현되지 않을까?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 상식의 어떤 이 회복 이런 것들을 이재명 후보가 좀 받아 안아서 결국 대한민국이 새로운 길로 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초석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김동훈 대변인, 네. 지금 중도로 답한 응답자들을 좁혀서 네. 보면은 이재명 후보 지지도가 56이고요. 김문수 후보가 22, 이준석 후보가 10% 나오는데 이 앞선 여론사랑 좀 차이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중도로만 한정해서 보면은 차이가 더 벌어지죠. 예. 이재명 후보는 전체적으로 51에서 56으로 올랐고요. 김문수 후보는 31에서 22로 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네네. 이거는 뭐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고요. 이른바 중도 또는 중도 보수라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를 정하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이른바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얘기를 흔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윤 대통령과의 관계 이것을 마땅히 정리를 해야 당신들에게 표를 줍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윤 대통령 탈당 출당이라는 문제 오늘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탄핵에 대해서 또는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의 관계 이것은 바로 한 2, 3일 내로 아마 진전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의힘에서 갖고 있는 이른바 중도가 상징 자산처럼 돼 있는 한동훈 전 대표죠.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또 여기에 오세훈 시장, 현직 시장까지 다 지금 김문수 후보 쪽에 이렇게 캠프로 돌아와서 한다. 물론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는 아직 실현이 안 됐습니다만은 곧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오세훈 시장은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캠프로 들어오거나 이런 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가 많은 그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정책이 있습니다. 정책, 디딤돌 정책이라든가 서울론 이런 것들을 다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에서 그대로 원용을 하거나 사용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 서로의 어떤 협의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숙성이 돼 있기 때문에 중도 표심도 이제 꿈틀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김문수 22%도 다른 여론조사보다 조금씩 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미 5월 3일 날 이후에 3, 4일 동안 진통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어제부터 시작이
셈이죠. 그러니까 중도 표심도 이제 이재명 후보와 따라잡는 일이 시간이 좀 문제지 반드시 실현될 거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어떤 거취와 관련해서 결단 방식에 따라서 후보들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좀 미치게 되나요? 저는 이미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이미 돼 있다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1호 당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본인 스스로가 자진 탈당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이 생각이 바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내란을 옹호했던 분들, 그다음 계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에 나섰던 분들이 지금 김문수 캠프의 요직을 다 맡고 있는 상태거든요. 과거에 이 보수 정당을 보게 되면 본인들이 잘못했을 때 국민들 앞에 모두 나와가지고 광화문 광장이라든가 아니면 국회 의사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무릎 꿇고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했던 적 많거든요. 이번에는 그게 안 돼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가 그냥 부담이 되지 않겠다, 그냥 자진 탈당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입장이 변하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 명확성을 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생각은 전혀 달라질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무너뜨릴 뻔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종지부를 좀 찍으려면 제대로 된 입장 표명이 필요한 것이고, 설령 지금 이 시국에 와서 입장 표명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미 그러한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국민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미 반영됐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짧게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자진 탈당이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상대방 그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부분적으로는 공감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더 많다. 이른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도 또는 중도 보수를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 이것을 굉장히 주식이 있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탄핵의 강을 건너는지를 한번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며칠 내로 아마 윤 대통령이 결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또 김문수 후보, 그다음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같이 이거에 대해서 아마 대국민적인 메시지가 또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국민들이 저 그냥 슬쩍 넘어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그 의혹의 시선, 이런 것을 거두면서 중도 표심이 일단 출렁거릴 것이고요. 그리고 당내에 어떤 그동안에 주저했던 관계를 분명히 얘기를 하라라고 요구를 했던 그런 그 유력 후보들도 참여를 하는 그런 명분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2, 3일 내의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는 당선 예상 후보도 물었는데요. 이재명 69, 김문수 19, 이준석 2, 모름이나 무응답은 11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게 선대위 합류를 제안했고, 유 전 의원도 긍정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일부 나왔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선대위 합류 가능성도 제기되고요. 유승민, 한동훈 등 이 보수 진영의 확장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지켜보겠습니다.